네, 지난 23일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나섰다가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군경 소방 합동 수색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양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해 실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의당 윤소화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진보단체 관계자가 체포됐는데요. 경찰이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모 씨에 대해서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은누리 양 얘기부터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8일째인데 흔적을 찾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실종 당시 사건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에 어머니와 이제 같이 공부방에 다니는 친구들 다 같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청주 내암리 인근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리를 펴고 약간 간식도 먹고 하다가 함께 이제 무심천 발원지가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자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다 같이 산을 오르던 중에 조양은 벌레가 너무 많아서 못 가겠다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혼자 하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다른 일원들은 이제 발원지까지 도착을 하고 나서 하산을 했는데 그 자리에 조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조양을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 네. 찾지 못했고 예.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재 열심히 수색을 하고 있지만 전혀 흔적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진척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청 구조견과 군견도 동원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수색용 드론도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장마로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난 상황 때문에 좀 수중으로 수색을 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벌이고 있는데 예. 전혀 지금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안경이 떨어졌달지 소지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초 작업을 해가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흔적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요. 조은누리 양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경찰의 얘기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실종자가 어머니랑 물놀이 하다가 그 산을 올라가면서 중간에 먼저 밑에 내려가 있어라 하면서 그때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모든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두고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1차로 산에 가서 혼자 어디 산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을 상황. 또 하나는 산을 넘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이 도로를 마을로 통하는 도로 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하여튼 모든 방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여청이랑 형사가 수색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신 그대로인데요.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 실종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혹시나 범죄의 가능성이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실종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 지금 골든타임이 지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가족들, 지금 아버지까지도 함께 다 같이 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종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길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소 물놀이를 위해서 3-4번 방문을 했던 곳이고 또 조양의 경우 길을 잘 찾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황인데요. 실종에 관해서도 조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또
현재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독충에 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경찰은 현재 인근의 CCTV 등과 블랙박스를 통해서 주변에 오간 차량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단 한 분의 제보와 신고가 절실하고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조은누리 양을 목격한 분들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알려진 번호인 112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조양에 대해서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14세 여학생입니다. 예. 신장은 한 150 초중반 정도 되고 몸무게는 50kg 정도로 보통 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회색 티셔츠와 그리고 검은색 반바지입니다. 파란색 안경테를 착용을 하고 있고요. 머리카락의 경우 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종 당시에는 묶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양의 아버지 말에 의하면 예. 조은누리 양의 경우 약간 말이 느리거나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너 조은누리 맞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주면서 엄마에게 한번 전화를 해봐라라는 식으로 아이하고 접촉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은누리 양 아버지가 또 이렇게 부탁하신 부분이니까요. 혹시나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여학생을 보신다면, 여자아이를 보신다면 빠르게 좀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조은누리 양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화제를 바꿔서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의원실에 죽은 새하고 뭐 흉기가 담겨 있는 소포를 보낸 협박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윤소아 원내대표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건 도전적인 어떤 행동이다 여러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데 태극기 자결단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뭐 혹시나 어떤 단체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검거를 했더니 그냥 한 개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수단체의 회원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거를 하고 보니 예. 사실 반대였죠. 진보단체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편지와 흉기 그리고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가 도착을 했는데요. 예. 소포를 열어보니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편지에는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면서 윤 의원을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너는 우리 사정권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커터칼이라고 하는 흉기를 동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상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검거 과정에 대해서 이 편의점 인근 CCTV 등을 통해서 동선을 추적을 해봤더니 사실 검거된 유모 씨의 경우는 저기 강북구에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편의점은 관악구에 있는 편의점으로 야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을 한 채 굉장히 돌고 돌아서 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뭐 이런 수색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체포가 되어서 동기가 무엇인지 실제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전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아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해당 단체에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나요? 지금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서울 지역 조직인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유모 씨의 경우. 지금 이 조직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적폐를 규탄하는 이 대진연이 적폐 청산을 함께 이뤄 나갈 이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예. 하면서 사실 수사기관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유모 씨를 당장 석방을 할 것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오늘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예. 사실 그런데 이 유모 씨가 자신의 뭐 범행에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예. 이렇게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증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사실 이렇게 대진연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유모 씨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야만 이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모 씨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 운영위원장인 건 맞고, 그리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불성설 조작 사건이라는 입장이므로 즉각 석방을 요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네, 뭐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협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사실 협박죄라고 하면 예.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법정형 자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밖에 처벌되지 않고요. 피해자가 뭐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밝힐 경우 처벌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경우에는 커터칼을 동봉한다거나 이런 뭐 특수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사실상 흉기를 휴대하여서 협박을 하여야지만 특수협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이 동봉된 소포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좀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범죄 성립은 일반 형법상 협박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사실은 마약 관련 판결이 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박유천 씨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유천 씨는 2016년에 강간 혐의로 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테고요. 이분의 경우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또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여성 4명이 차례로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이 사건은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12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서 사건을 전담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4건의 성관계 모두 강제성이 없다라고 보아서 강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불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다만 물론 한 건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시기에 이 박유천 씨가 경찰 관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 술과 음식을 접대를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약간 이게 뇌물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게 밝혀지게 된 첫 번째 쪽은 이제 서울지경 청문감사 담당실에 풍문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풍문으로 들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풍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언제 어디로 초청이 되는지 집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소재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감사 담당실에서는 당시 박유천 씨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예. 지금 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이면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다 이거를 이제 청문감사 담당관실에서 진상 파악을 다 해봐야 이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뭐 저희가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봤을 때 이거 어떤 혐의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사실 당시의 수사 상황이었고 수사와 관련된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뭐 뇌물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뇌물.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러한 뇌물을 받고 수사를 대충 했다거나 예. 수사 결과를 바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경우의 수를 많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 당장은 그런데 접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경우는 일단은 내부 징계는 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내부 징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안이 더 나아가서 실제 뭐가 오갔거나 뇌물이라는 혐의가 밝혀지면 그건 이제 법대로 처리하는 건데.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